증거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부터 이제 동해 유전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데요. 테마주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최근에는 영일만 관련된 중심의 테마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영일만 관련 테마는 구체적으로 왜 주가가 오르는 겁니까? 네, 경상북도가 이 포항 영일만항을 2배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영일만항의 총 면적은 약 34만 제곱미터인데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네. 동해만 유전이 대박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 영일만항 확장 등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동해안 유전이 개발된다는 전제하에 이 영일만항을 미래 에너지 확보의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취지인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 35억에서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죠. 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우리나라 전체가 석유는 최대 4년, 그리고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넘게 쓸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매장량의 가치를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규모인데요. 네. 대략 2,200에서 2,300조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산자부는 이번 탐사 성공률이 20%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실패 가능성이 80%라는 뜻인데 사실 20%도 높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지난 1990년대 후반에 개발된 동해가스전은 11번째 시도에서 성공하기도 했고요. 네. 동해가스전 분석을 맡은 미국의 탐사기업 액트지오도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진짜로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실제로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양의 석유가 들어있느냐는 실제 시추를 하면서 나타날 텐데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그 기대감이 폭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특히 관련주로 코오롱 글로벌하고 DL이 꼽힙니다. 영일 항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주주사들인데요. 네. 이 영일 신항만은 DL 시공 컨소시엄이 시공하고 또 DL을 포함해서 6개 건설사와 이 경상북도 포항시가 주주사로 참여해서 50년간 운영하는 민간 투자시설 사업입니다. 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 최대 주주가 DL입니다. 지분 29.5%를 보유하고 있고요. 2대 주주가 코오롱 글로벌인데요. 네. 이외에도 한라, 두산건설, 그리고 포항시, 경상북도, 포스코 ENC 등이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경북도가 영일만항을 2배 확장한다고 하면서 이 포항 영일 신항만 지분을 가진 기업의 주가가 치솟은 겁니다.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는 지난 12일부터 오늘 장 초반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고요. DL ENC 우선주는 전날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하락세인데요. 코오롱 글로벌과 DL ENC 보통주도 이 전날 장 초반에 급등하더니 상승폭이 크게 줄면서 1%대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네. 오늘은 코오롱 글로벌이 강세를 보이면서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아직 기대감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계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MSCI 지수 편입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선 한국가스공사의 전날 시가총액이 3조 6천억 원 규모인데요. 네. 이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MSCI 신규 편입될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리뷰 시점까지는 아직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요. MSCI에 편입되려면 이 7월 말까지 현재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주가가 이 상황을 유지한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빠져버리면 또 그것도 힘들 수 있다는 얘기군요. 지수 편입 가능성을 저희가 얘기하는 건 결국에 수급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편입된다 그러면 또 여기서 주가가 한 레벨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테마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나 이런 데에도 주의하라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종목들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신중하게 투자하라는 입장입니다. 벌써 김칫국을 마시는 게 위험하다는 건데요. 네. 이번 프로젝트의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고는 하지만 아직 탐사 초기 단계일 뿐이거든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실제로 석유가스 생산은 오는 2035년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1차 시추는 올해 연말부터 진행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기업들까지 단기간에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네.
자원 개발은 이 탐사부터 시추, 경제성 평가, 생산 운반까지 절차가 많고 기업의 실적에 반영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평가입니다. 이 하나증권은 국내 천연가스 도매 사업자의 경우 이 최종 투자 단계에 합류하기 때문에 네. 도입과 관련한 투자만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직 탐사 초기 단계라서 수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특히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한국가스공사는 이 정부의 발표 이후 주가가 74% 올랐습니다. 네. 하지만 4일간 47%가량 폭등했다가 이 지난 7일 하루에만 13%가 빠졌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석유나 가스 등 테마주가 요동을 치는 만큼 과도한 급등세를 경계하라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등세는 나오면 좋은데 그걸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변동성을 주의하라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테마주들은 투자에 참 어려운 주식이기 때문에 결국엔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오늘 상장한 새내기주가 또 시장에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리드위즈라는 회사인데 이게 전력 수요 관리 분야의 국내 1위 기업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에 설립된 에너지 데이터 테크 기업인데요. 네. 주요 사업은 전력 수요 관리입니다. 이 디맨드 리스폰스라고 해서 DR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리드위즈의 지난해 DR 시장 점유율이 47%로 1위입니다. DR은 이 전력 거래소에서 감축 지시를 내리면 이 고객이 전력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이 감축 이행에 따른 정상금을 다시 고객사에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네.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이 매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DR 사업이 그리드위즈 매출 비중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전기차와 관련된 전력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열풍으로 전력난 우려가 커지고 있죠. 그리드위즈가 국내 전력 수요 관리 1위 기업인 만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직접 물어봤는데요. 류준우 그리드위즈 사장은 이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은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는데 전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또 더불어서 그리드위즈가 전력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용량이 총 1.8기가와트로 원자력 발전소 2기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드위즈의 실적도 잠깐 살펴보면요. 네. 3년 전부터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지난 2020년에 404억 원을 기록했고요. 1년 만에 1,107억 원까지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은 이 1,3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영업이익은 지난 2021년부터 흑자 전환한 모습입니다. 자, 전력도 이제 수요와 공급이 중요한데 이거 잘못 맞추면 너무 많아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이제 역할을 하는 게 그리드위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리드위즈라는 회사가 현대마린 솔루션하고 공통점이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드위즈와 HD 현대마린 솔루션은 이 최종 공모가를 희망범위 상단에 확정했습니다. 네. 흥행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올해 상장한 기업 중에서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에 초과하지 않는 곳은 이 두 기업뿐인데요. 그리드위즈는 이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4만 원에 확정했습니다. 네. 경쟁률도 125대 1로 좀 저조한 편에 속했고요. 일반 청약을 통해 약 4조 원의 증거금을 끌어모았는데요.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이 30.7%로 작지 않고 또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도 안 되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네. 상장 첫날인 오늘은 6만 600원에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공모가보다 2만 600원, 즉 51.5% 비싼데요. 장 초반 더블에도 성공했고요. 현재는 80에서 90%대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새내기주들이 작년에 비하면 조금 성적이 부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대비를 앞둔 기업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최근 새내기주의 성적표가 아쉬운 편입니다. 그리드위즈를 제외하고 올해 상장사 22곳 중에서 15곳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네. 연초에 따따블에 성공한 기업이 연달아 등장한 점을 고려하면 최근 새내기주들은 상장 첫날부터 힘이 빠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상장 첫날 평균 상승률이 109%로 나타났는데요. 네. 지난 4월 3일 이후에 현재까지 이 2달 동안 평균을 넘어선 새내기주가 노브랜드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흥행했다고 무작정 투자에 나섰다간 큰 코 다치기가 십상인데요.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여도 이튿날 주가가 곧바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달은 매주 공모주 슈퍼위크가 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펙을 제외하고 총 12건의 공모 청약이 진행됩니다. 원래 시프트업은 다음
다음 주에 청약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로 다음 달로 일정이 미뤄졌고요. 네. 공모주 청약 일정이 빼곡한 만큼 이 기업마다 증권 신고서를 잘 살펴서 알짜배기 기업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할 전망입니다. 결국에는 공모 첫날, 그러니까 상장 첫날 그게 수익 실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공모주 얘기까지 증권부의 김대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